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희망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우리는 모두 각자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살고 싶은 나라 혹시 그런 나라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사실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고 이제 고향은 연변입니다. 연변이 고향이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북조선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사료원에 살아 계셔가지고 제가 6살 때 그때 사료원에 갔었습니다. 외할아버지하고 그때 외삼촌 뵈러 이제 사료원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그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있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89년도에 이제 중국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같이 오래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더욱더 여러 가지로 같이 또 북한에 대한 정을 또 탈북민에 대한 그런 정이 또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살기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 살면 되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이 80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80만 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아마 또 앞으로 수년 내 5년 안에 최소 20만에서 30만 정도 더 나올 겁니다. 반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인구가 86만 명입니다. 현재 거기 거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200만 명 중에 반 이상은 외국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된 게 1992년도에 중국하고 한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뭔지도 몰랐어요. 수교하고 나니까 조선족들도 꿈의 희망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 가면 한국이 엄청 잘 산대. 한국에 가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대. 그 희망을 갖고 그걸 가리켜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그 중국의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조선족들이 그냥 거리바닥에 약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92년도에 중한 수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조선족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그러면 희망의 나라입니까? 꿈의 나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의 생활이 지금 편하고 좋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한국 생활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지는 않죠. 예. 자, 한국이 올해 지금 이게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답니다. 원래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선진국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만 잘 번다 해가지고 선진국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의 모든 지수를 따져가면서 선진국으로 격상하는데 올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여기에 아마
다 한국에 오신 지 몇 년씩은 다 됐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20년 되셨죠? 그러면 20년 전에 한국이나 선진국으로 격상되고 나서 한국이 다른 것 같습니까? 본인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온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모르겠죠. 체감적으로 선진국이 됐든 어떤 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뭐예요? 별로 뭐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한국이 우리들의 꿈의 나라, 희망의 나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살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고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여기 보다시피 캐나다입니다. 혹시 캐나다 가보신 분? 안 계세요? 다른 데는 외국에 뭐 이제 많이 못 가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답니다. 캐나다 인구는 한 3,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뭐 어디 가든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자본주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같이 결합된 국가래요. 복지가 세계 1위래요. 그래서 제일 살기 좋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국민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완벽한 국가가 캐나다래요. 그 중국에서도 캐나다 이민 가고 싶은 국가 1위가 캐나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많이 가 삽니다. 그 2위는 일본이래요. 그 다행인 것은 아시아의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어떻게 좋아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원한이 다 있죠. 일본 하면 저 쪽발이 놈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옛날에 식민지를 당했으니까 그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한이 맺힌 거죠. 저희 민족은. 그렇죠? 근데 밖에 뭐 세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래도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정말 미국을 따라잡을 뻔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국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가 있습니다. 일본이 옛날에 그 97년도에 지진이 났을 때 하나도 사회가 혼잡스럽지 않았대요. 국가가 배급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줄을 딱 서가지고 정확하게 가서 자기 받을 것만 뭐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절대 두 개를 안 가져가는 국민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엄격하게 딱 지킵니다. 질서 외에 어떤 규칙을 깨는 행동을 안 하는 국민이 일본 국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본이 살고 싶은 국가의 2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페인, 독일, 뭐 유럽 국가들, 그 중에 또 카타르 잘 삽니다. 그렇죠? 아시아 국가 중에. 중동에는 석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두 번째로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하면 어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나라에 혹시 그런 꿈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한번 대한민국에 와 살아봐도 그냥 그런데 좀 다른 데 한번 가 살고 싶다. 어떤 나라? 이 중에서 만약 선택을 하라면 호주. 또 다른 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좋아요? 네? 저희 집사람은 미국이 좋아가지고 미국 가서 살겠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옛날에 맨날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 이민 가자. 결혼해가지고도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를 미국 가서 낳고 걔는 그래서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제로 진짜 그게 정말 여기에 언급된 이런 나라들이 희망적으로 우리가 가서 살면 또 거기에 가가지고 행복하고 모든 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풀리는 그런 나라일까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들 역시 캐나다가 1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제 친구가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 가서 자기가 6개월을 살았대요. 정말 좋대요. 자본주의이면서 사회주의 체제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복지가 완전히 캐나다 국민이면
삶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대요. 여러분 미국에 의료 체제는 민영화한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사실 의료 체계가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냥 의사를 한 번 가서 보여도 200불을 낸다. 한 번 보이는데 20만 원이에요.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한 번 한다. 저희 집사람이 가서 애를 낳는데 수술비가 4,000불이 나와서 애를 낳는데 400만 원 넘게 나오죠. 그냥 가서 이렇게 큰 애는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돈 게 없어요. 우리 국가 정부 돈을 줘요. 그죠? 근데 둘째 녀석 미국 갔는데 그 애를 그냥 병원에 가서 낳는데 4,000불을 냈어요. 돈 없이 미국 못 살아요.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캐나다는 그런 체계가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공짜래요. 가면 다 모든 게.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은 모든 게 공짜라고. 공짜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캐나다는 공짜지만 다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캐나다가 살고 싶은 나라 1위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민을 가려 하냐 그거예요. 뭐 살기 좋고 편하면 이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모든 게 편하면 왜 북한의 그 어려운 걸 감안하면서 어쩌면 목숨을 내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옵니까? 어려우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자고 할 때는 왜 가겠습니까? 뭔가 힘든 게 있으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56%는 일에 쫓기는 것보다 삶의 여유가 필요해서. 대한민국 사람,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야 진짜 이거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죠? 일에 쫓겨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쫓는 것도 아닌데, 그죠? 중국은 여유롭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국에 살면서 진짜 한번 중국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또. 어떻게든 또 여유롭게 사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거는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누가 쫓는 거죠. 지하철 딱 타고 내리면 뭐예요? 다 달아다녀요. 아침이면 그냥 전쟁이죠. 그죠? 출퇴근 시간 뭐 보면 이거 전쟁이에요. 난리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민을 좀 가고 싶다. 다른 나라 가면 캐나다 가면 좀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 뉴스에 계속 뜨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게 선진국이지만 근로 조건은 제일 꼴찌래요.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갔지만 한국의 근로 조건은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나쁜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부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지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보장이 안 된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부자는 부자고 지금 국가가 벌어들이는 GDP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국민 1인당 소득. 근데 여러분들이 소득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어때요? 나라가 잘 사니까 나는 지금 내 돈주머니도 두둑해져가지고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그 돈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 그리고 뭐 지금 노후에는 불안감이 커져. 점점 더 불안해지는. 노후가 보상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노후는 어떻게 지금 걱정 없이 지금 나는 보상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민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조사한 행복도입니다. 국가별. 예, 북한이 조사한 행복도의 1등이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에요. 그 조금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는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중국을 1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2등이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잘 산다고. 이거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3등이 쿠바, 4등이 이란, 5등이 베네수엘라. 이거 뭐예요? 자기와 친한 순으로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행복,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에서 이게 통계한 거예요. 옆에 거는 실제로 세계에서 통계를 한 거예요. 공정하게. 1위가 어디냐면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아시죠? 북유럽에 있는 국가예요. 러시아 옆에 붙어있는 국가인데 저기도 복지가 그냥 최고입니다. 교육 수준 최고입니다.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어디예요? 다 유럽의 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 국민들. 여러분 스위스 국적을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나라들의 국민이 된다는 자체는 삶이 보장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순위를 이렇게 또 따져봤는데 대한민국이 몇 등입니까? 61위예요. 국가 행복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제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불안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뭐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정말 어떻게 북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였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 안 있겠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다 짐 싸들고 북한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공산당, 이 공산주의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저는 이 어려워서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이렇게 그 넥타이, 빨간 넥타이 하죠? 그럼 무슨 뜻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선율들. 저희도 그렇게 그거 받았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소학교 1학년 되면 뭐예요? 그걸 딱 내줘요. 엄청 자긍심 갖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 우와, 너 소년대원이 됐네? 완전, 그죠? 저 뭐 굉장히 이라고 맨날 이렇게 딱 메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저는 공청당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네? 사로청? 네, 비슷한 거예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저는 1학년 때 공청단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중학교 1학년 들어 바로 공청단원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잘 보였죠. 그래서 저는 빨갱이였습니다. 철저하게 정신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청단원 1학년 들어가서 바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죠? 봐라, 나 공청단원이라고. 항상 이게 빨간 거 여기 달고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1학년 때 제가 입당 지원서를 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왜냐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론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똑같이 갖고 똑같이 잘 사는. 좋지 않습니까? 그죠? 평등한 그런 식. 근데 실제 공산주의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니었어요. 공산당 이론,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이론을 내놓고 그걸 세계 공표해서 그걸 접수해서 국가를 세운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삶의 형태를 살아보면 똑같게 잘 삽니까? 잘 사는 사람은 떵떵거리면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저기 보니까 세계 통계가 나오죠. 북한이 실제로 세계 통계 순위에서 행복 지수가 179위예요. 여러분 저기 그 순위 밖에 있는 나라들 보시죠.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토고 이런 나라들과 같이 순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국가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진짜라고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공산주의 맏형님 격이었던 소련이 1991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그 여파로 동유럽에 있는 모든 공산국가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깡그리 사라졌죠. 왜요?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함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중국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경제체제는 완전 자본주의예요. 어쩌면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입니다. 제가 살아봤으니까. 살았었으니까.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지면서 중국도 잘 살게 된 거지 계속 공산주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뭐요? 태양이 이 세상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는 어쨌든 이게 저기 밑에 중국 걸 한자로 쓰여져 있는 게 뭐예요? 모택동은 우리 마음의 태양이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 북한이 감은 이유가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있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해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때 90년대 엄청 가물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에이 조선이 왜 가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해가 두 개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럼 해가 있어가지고 더 밝게 비춰주고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모택동이 실행했던 게 문화대 혁명이에요. 뭐예요? 엄청난 암흑의 10년이 중국의 그 10년이 몇십 년을 갉아먹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그 뭐예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권한의 행군이 시작됐죠. 94년도에. 그죠? 그러면서 진짜 눈 감고 힘들 정도로 저희가 지금 활용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무산에서 겨울에 강만 얼면 이 꽃제비 애들이 그냥 막 들어왔어요. 그때는 뭐 와가지고 그 화룡 시내판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 남평의 호곡에 사시는 분이요. 호곡 쪽에 사시는 분이요. 그쪽 집에도 제가 갔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와 겨울에 오면 그냥 거기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먹을 거 없고 그때는 처음에 들어오니까 보는 애마다 다 먹을 거 옷 주고 그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 살면 태양이 진짜 제대로 된 태양이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정말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안겨주는 그런 체제고 그런 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사셨는데 한국의 자본주의 첨예와 적응이 됐습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와 이건 정말 살기 좋다. 저는 이미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 자본주의예요. 한국의 국민 정서들이 너무 자본주의화예요. 너무 이제 뭐예요? 돈만 밝히고 그렇죠? 사실 이 사회주의가 좋으면은 또 있습니다. 실질상 그렇죠? 인간관계나 그런 인간성은 어쩌면 더 있어요. 자본주의보다. 자본주의는 그냥 정말 자본 중심이에요. 인간관계도 뭐예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같이 나가 친구들 밥 먹고,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하고, 사고 이랬는데, 왔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형, 밥 먹으러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 누가 사야 돼요? 가자고 한 사람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정서상에는. 그죠? 근데 갔는데 자기가 또 자기 거 무공고 계산하는 거예요. 형 계산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자본주의는 철저히 자본에 의해서 모든 이게 인간관계도 거래가 되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탐욕스러운 거대 자본이 밑에 있는 하층에 있는 백성들을 저렇게 부려먹어가지고 돌아가는 이게 자본주의를 만화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실제예요. 실체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 살기 좋습니까? 살기 좋대요. 집사람 살아보니까 살기 좋대요. 그래서 미국 이민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미국이 어쩌면 좀 무서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인종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합니다. 그죠? 총기 또 더구나 뭐 난사 뭐 그런 사고들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돈을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도 또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빈부의 격차가 50년대 20배였는데 지금 몇 배요? 360배랍니다. 자본주의? 이것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희망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초대 그 나라를 세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제 어떠한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게 어깨는 은이고 허벅지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 팔은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런 신상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이 손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뛴 돌 누구 던졌는지 몰라요. 돌 하나가 쑥 날아오더니만 그 신상의 밑부분은 발을 퉁 치더니만 그 신상이 다 부셔져서 가을의 겨우 타작마당의 겨우와 같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 돌이 막 차더니만 돌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의 총명한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들어보더니만 밤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꿈의 해석을 알려줬습니다. 왕이여, 왕의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 금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그랬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와, 자기를 금머리라고 표현해요. 와, 기분 좋아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칭찬을 하면 기분 좋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그럼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왕도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니까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런데 그 다음에 왕만 못한 한 나라가 나올 것인데 왕의 나라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나라 다음에 동나라가 올 것이요. 동나라 다음에 철나라가 올 것이요. 마지막에는 그 철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여러 민족과 국가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손으로 아니야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지고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세상은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얘기할 때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좋아하시죠?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뭐 점치고 그렇게 해보신 분? 네,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 해마다 꼭 연초가 되면 꼭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하락서 보고, 하락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1년의 운세를 보고, 그리고 뭐 안 좋은 게 있다면, 오늘날 제가 보는데, 내 복에 갑자기 뭐 자꾸 거치장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빨간 천을 여기다 내놨더라고요. 내 복에가. 뭔지 모르죠. 이거 왜 이러냐고 뜯어버렸어요. 뜯으면 안 된다고. 그게 뭐 부적 같은 건지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절대 안 믿었거든요. 붙여놓으면 떼버리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뭔가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싶습니다. 이 왕도, 느부갓네살의 왕도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꿈을 통해 가지고 미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꿀 당시는 이거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돌아볼 때 이거는 역사가 됐습니다. 그대로 금나라 다음으로 나타났던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다음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복하고 난 다음 또 시간이 얼마만큼 한 160년, 17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27살에 딱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신속하게 얼마나 빠르게 정복을 했냐면 6년 사이에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데 와 이제 내가 더 정복할 나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뭐 전 유럽을 다 통일하고 지중해가 안에 호수였습니다. 그 국가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가였죠. 그 다음 그리스 다음으로 출현한 나라가 철의 나라 강철의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아시죠? 로마는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의 속성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오늘 시간상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가 그 다음 또 이제 그 제국을 대체해서 그리스라는 제국을 대체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후에 470년에 로마가 분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된 거예요. 오늘날 유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을 통일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 찰스 대제 뭐 했지만 안 됐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유럽을 다 통일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유럽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영국이 탈퇴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과 찐익이 같이 합해질 수 있습니까? 합해 안 져요. 그걸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이미 역사입니다. 그렇죠? 역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가? 돌이 날아와서 저 신상. 이 나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질 그 나라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말 우리들이 희망하는 가장 행복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표현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오. 한국에 오셔서 가끔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실 때도 있었죠. 이 나라 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 되고 100세 못 뛰어 죽는 자가 저주받은 것입니다. 뭐요? 여러분 한국에 많이 얘기하죠. 100세 시대라고. 근데 100세 죽으면 뭐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이 나라는 죽음이 아예 없는 나라예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옥을 건축하여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들이 건축한 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으니 여호와의 말입니다. 괜찮겠죠? 이런 나라가 실제로 있다면 어때요? 가고 싶으신가요? 한국, 캐나다 다 때려치우고 어때요? 이런 나라가 실제로 있다면 가면 좋겠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돈 100만 원 내고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국 돈 100만 원이야 뭐 그러면 100만 달러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안 가요. 돈이 계속 못 가죠.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힘들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십니다. 이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단순합니까? 아이들 단순하죠. 옛날에 제가 활용에 있을 때 이게 탈북자 이게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가 봄에 이제 그 아이를 저희가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봄에 되면 저희가 교회 뒤에 이제 텃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텃밭에 콩을 제가 그 채소를 이렇게 야채를 심었었습니다. 근데 야채를 심었는데 저희가 유기농으로 이제 그걸 야채를 키운다고 콩을 삶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료를 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삼촌이라 했거든요. 삼촌. 와, 중국은 참 대단합니다, 얘. 콩을 삶아서 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냥, 뭐, 그래, 맞아. 이 중국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콩을 삶아서 심어. 그러면 가을에 가면 삶은 콩이 달려. 그래서 그걸 그냥 따서 먹으면 돼. 우리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냥 따 먹어.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활용에 이게 따소부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저희 부모님이 그 시골에 잠깐 이렇게 보냈어요.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한 달 정도 피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이 아이가 저희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저희 부모님 농사하니까 옥수수 심으러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 활용에 있을 때 삼촌 보니까 콩을 삶아서 심던데 왜 이건 옥수수는 삶아 안 심습니까? 이거 옥수수도 삶아 심으면 그냥 밭에서 따서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지난주에 콩을 삶아서 심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근데 얘가 그러는 게 그리고 삶아서 심으면 가을에 삶은 콩이 달린다고. 얘가 그렇게 삼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꼭 그렇다고. 얼마나 웃긴지 모른다고 그러냐고.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저희도 애 2명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애들은. 제가 매일 이제 애들한테 제가 학교로 오고 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애들은 얘기해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내 것이 됩니다. 나뿐만 아니고 누구요? 내 집까지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뭐라고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상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희망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